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준호 작가의 첫 여행기 자동차로 떠나는 발칸반도 여행의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기동환 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한준호 선생님과는 우리 교육가족으로서 함께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감동이 물씬 풍겨옵니다. 우리 한준호 또 우리 김은주 그 커플 작가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25일여 동안 정말 운전하기도 이렇게 힘드는데 틈틈이 사진을 촬영하고 또 기록하고 또 그것을 2년여 동안 숙성 기간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책이 앞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라고, 끝으로 제가 한준호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간단히 이렇게 낭독을 하고 왔을 테니까 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 해주세요. 시작. 한번 한다면 한다. 한준호는 자, 준비된 사진가이고 여행가이다. 호탕하게 웃으며 내일도 떠날 것이다. 저 넓은 세상을 향해서.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대식 시인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참 기쁜 날이고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굉장히 애끼고 사랑하는 우리 한준호 작가님께서 드디어 프로 작가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말 수 없어서 족시를 하나 써왔는데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을 메고 타박타박 걸어보라. 혈맥처럼 흐르는 산과 강들, 역사의 뜨거운 발자국이 보이고 말씀으로 살아온 이들의 눈물이 보이고, 아이들만 바라보던 부부는 방학 때마다 더 큰 세상을 향해 철새처럼 길을 떠났다. 자작나무 흔들리는 시베리아로 홍학이 춤추는 소금 사막 우연히로, 안데스 산맥을 넘어 푸른 지중해로, 모래바람 스핑크스 쌍봉 낙타를 타고
타지만 궁전을 돌아 히말라야 설산으로 둘이서 찍은 행복한 발자국들, 마유주를 마시고 테킬라를 마시고 별들을 보면서 밤새워 나눴던 부부의 영혼처럼 맑은 이야기. 자동차로 떠나는 발칸 반도 여행, 한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설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또 어디 있을까? 새 하늘을 그리는 푸른 7월, 또다시 새 배낭을 꾸리는 한준호 김은주 작가의 사랑 이야기. 여보, 이제 달나라로 가봅시다. 예, 다음은 한준호 작가님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직접 카메라에 담아오신 사진들을 영상으로 엮었습니다. 제목은 발칸을 사진에 담다라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작가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한정은 작가님은 오래전부터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계셨고요. 방학이면 배낭을 메고 세계 각국으로 여행을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책을 출간하시어 명실공히 여행 작가로 등단하셨습니다. 작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쑥스럽네요. 네, 오늘 앞에서 우리 형님들이 고맙습니다. 형님들이 그 축시를 장황하게 축하를 해주셔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형님들 덕분이에요. 형님 제가 이렇게 처음에 몰랐을 때 조언해 주시고 또 머뭇거릴 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대시 형님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이게 귀한 시간 내셔서 저의 이렇게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고 감사 인사를 전해야 부족함이 없을지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내면서 굉장히 많이 터덕거렸어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여행 다녀온 지 2년 전 이야기를 지금 적은 거거든요. 여행 다녀와서부터 여행기를 쓰는데 저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쁜 일이 생기면 이 여행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다음에 해도 돼. 하고 밀쳐두고 미뤄두다 보니까 2년이 흐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주어진 과제가 꼭 만료일이 되어야만 해야진다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방학과제 같은 것이 그렇잖아요. 안 하다가 꼭 어느 때요 개학날 하게 되죠. 그래서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인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습성을 발견해서 파킨슨 법칙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저에게도 이 책을 꼭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만료일이나 데드라인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일찍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길게 늦게 나오게 되었고요. 책의 원고량도 좀 방대한데 제가 올 봄에 원고가 웬만큼 되었을 때 서울의 출판사를 좀 타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운이 좋게도 몇 군데 출판사가 같이 기획 출판을 해보자는 제안을 저에게 해와가지고 제가 출판사를 선정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여기 지식공감 출판사를 선정해서 협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협약하는 과정에서 이 출판사가 좀 출간을 서두르는 거예요. 저는 원래 지금 다음 주부터 제가 여름 여행이 한 달간 또 있어요, 계획이. 그래서 여름 여행 다녀온 뒤에 9월에나 책을 낼까 했는데 출판사에서 제안하기를 기왕이면 여름 여행 성수기에 책을 공급해서 여름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빨리 하자고 해서 책이 생각보다 제 본의 아니게 좀 빨리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책의 제목도 출판사가 정해준 거예요. 원래 저는 조금 고상하게 제목을 저도 보냈는데 이 출판사가 발칸반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키워드로 검색할 때 발칸반도를 넣어서 떠올라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발칸반도를 집어넣었고요. 요즘에 그 자동차 여행이 자유여행의 트렌드래요. 그래서 모든 자유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동차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자동차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동차란 말을 넣자 해서 이 제목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책의 어느 곳에도 자동차 여행하는 방법을 제가 팁으로 뭐 1, 2, 3에서 개조식으로 적어놓은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이 편지를 보시면 알지만 여행 첫날부터 끝날까지 제가 돌아다녔던 여행지에 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또 제가 돌아보면서 그 느꼈던 감정, 또 자동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른 자동차 문화, 또 그들만의 독특한 교통 규칙, 이런 것들을 일기식으로 쭉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자동차 여행하는 방법도 터득하시고 또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여행기를 쓰면서는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이거 뭐 꼭 해야 돼? 이렇게 생활을 안 하고 이거에 매달리면 쉬운데 이걸 생활하면서 하자니까 어려웠고,
그랬는데 또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서 잡고 그랬는데 제가 한가한 시간은 사실 방학이잖아요. 근데 또 방학 때는 나가 있어야 되니까 또 시간이 또 없고 또 방학 끝나면 그 여행했던 거 정리하다 보면 또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 책을 만들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2년에 걸쳐서 책을 펴냈는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이름 석자가 새긴 이 책 한 권이 지금은 전국의 모든 서점에 그리고 이렇게 저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서가에 한 권씩 꽂히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신 분들이 전부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저를 알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사진을 즐겨 찍고 또 여행을 자주 다닌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저의 사진과 여행에 관한 이야기 잠깐 하고 제 이야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저희 집 낡은 앨범 속에 꽂혀있던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한 60년 전 1950년도에 찍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좀 누가 봐도 좀 범상치가 않은 사진이죠. 예, 이렇게 역광에 찍은 사진이고 우리 동네 마을 읍이에요. 여기가 들어간 장면인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좀 특이해요. 옛부터 이 사진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아시는 분이 찍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누나라요. 누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퇴근길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숙이 찍어줬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 당숙이 옛날에 이 1950년대에 카메라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숙이 카메라를 갖고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숙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돈이 없으신 분인데도 한량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이런 사진을 남겼었나 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어디 신문 편집하는데 사진이 좋은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골라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출판사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작품 사진을 좋은 걸 골라왔냐고. 그래서 한번 사진을 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누군 것 같아요? 예, 저 초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사진이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 당숙이 찍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때 우리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50년 전의 사진이고 또 저를 아는 여러분들이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거 이것이 사진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사진은 현재를 찍어서 미래의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과거의 시대상도 볼 수 있고 지금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옛날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진이 없어서 이런 사진도 제가 갖고 있으면 사진을 많이 찍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어가지고는 제일 먼저 사진기를 하나 장만했는데 이 사진기는 물론 필름 카메라고요. 사진을 찍으면 필름이 자동으로 감기는 그때만 해도 진화된 카메라였어요. 제 재산 목록 1호죠. 이 사진기를 가지고 아이들 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찍어줬어요. 이런 사진도 찍었고요. 이런 사진도 찍어줬고 이런 사진도 찍었고 이런 사진도 찍었어요. 이렇게 이런 사진도 찍었고요. 길에서 누워서 떼를 쓰고 있는 사진도 찍었어요. 배송 통곡하고 있는 사진도 찍었어요. 아마 애기 울고 있는데 카메라 들이대는 사람 두 번했을 거예요. 밥 먹다 잠드는 사진도 찍었어요. 엄마한테 혼나는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이 사진 찍고 된통 식사하면서 혼났습니다. 아이 교육시키고 있는데 뒤에서 사진이나 찍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저는 찍고 싶었고 찍은 사진이 남겨진 거예요. 이게 벌 받고 있는 사진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아이는 잘못한 것 같고 얘는 잘못이 없는데 너 때문에 벌 받는다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는 사진을 찍으면서 제 꿈이 카메라를 그때만 해도 제 사진들은 굉장히 어렵게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필름이 아까운 시대였거든요. 필름을 또 카메라를 찾아야 했던 시대고 그때 저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다니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의 꿈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카메라를 아무 때나 들고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저에게 어떤 아는 분이 사진 동아리에 와서 활동을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지금 여기 와 계세요. 그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진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록성에 관점을 두고 사진을 찍었다가 작품 사진을 한다는 동아리에 처음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사진이라고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공모전에 입선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우리 아파트 앞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인데 눈 오는 날 쉬고 계시길래 찍어가지고 제 생애 작품 활동이라고는 처음으로 해서 공모전에 가서 사진 입선했던 작품이라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이 사진은 그 축제장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나 사진 찍냐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대기업에서 사진 공모전이 많았어요. 이 빙그레 회사에 사진 공모전을 보냈는데 이렇게 당선이 된 거예요. 이거는 대상인데 그때만 해도 아반떼 승용차 한 대를 줬고요. 이 5사람은 똑같은 상인데 동양 오븐 렌지, 매직 오븐 렌지 150만 원짜리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상품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지리산을 갔는데 성삼재에 내렸더니 스님이 운해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얼른 찍었어요. 도찰이죠. 찍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공모전에 보냈는데 또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0만 원 상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저한테 전환점을 가져다 준 사진이에요. 이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을 가다가 한병리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한병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고 보내니까 행복사진 콘테스트에서 또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의 상품이 뭐냐면 괌 사이판 여행권을 줬어요. 지금은 괌 사이판 여행을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해외여행 자유화된 지 5년 된 때예요. 여행 가는 거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여행 가려면 죽을 때까지 모아서 한갑 때 한 번 가거나, 그때는 한갑이 컸으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던 시대인데 여행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북적기 타고 괌 사이판 다녀오려면 180만 원 그렇게 들잖아요. 이익권을 줘서 300만 원 상품권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우리 아들인데요. 이 할머니하고 제가 연출을 한 건 아니에요. 키를 씌워서 그때만 해도 사진을 막 이것저것 찍던 때니까 키를 씌워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너희는 오줌 쌌구나. 그 말 할 때 제가 할머니를 넣고 찍었어요. 얼른. 그래서 이 사진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가족사진 콘테스트에 대상을 받게 됐어요. 여행권은 호주 상품 여행권을 받았어요. 제가 이때 호주를 막 다녀온 직후예요. 이 회사들은 돈이 많은 회사라 전화를 했어요. 내가 호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호주 여행권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어디를 가고 싶니요? 그래서 캐나다를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캐나다 여행권으로 바꿔줬어요. 캐나다 여행이 1인당 350만 원이 넘어요. 지금 380만 원씩 그래요. 2명 700만 원권의 상품을 갖고 캐나다를 다녀왔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행을 다니게 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행한 나라고요. 다녔던 도시고 지금까지 여행한 일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녔던 저의 여행 이력서를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1989년에 해외 자유여행되고 5년 된 뒤에 1994년에 처음으로 괌을 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배낭여행을 갔어요. 영국에서 프랑스로 해서 이렇게 이태리하고 오스트리아로 스위스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만 배낭여행을 처음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꼬마아이가 옆에서 듣다가 우리가 프랑스를 계획하면서 베르사유를 찾으니까 베르사유를 왜 찾니? 그래서 베르사유를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나도 갈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베르사유 장기가 그때 유명했었어요. 만화 영화가. 자기도 가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럼 얘를 한번 데리고 가볼까 하고 처음으로 아기를 데리고 셋이서 배낭여행을 갔어요. 이때는 여행 정보가 없었을 때라 여행을 가가지고 전부 길에서 만나는 대학생들한테 정보를 얻을 때였거든요. 이게 역이나 공항 터미널에서. 근데 그 대학생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왔느냐,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놀랬는데 그때는 가족여행, 배낭여행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많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때 대학생들이 나와서 지금 아이들 손잡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해서 내려오면서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은 위에가 겨울이고 아래쪽은 여름이잖아요. 클라이드 샤네에 의해서 내려섰던 트레킹을 하고 오는데 연출이 아니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찍었는데 이 사진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후지칼라 필름 회사가 있었잖아요. 후지칼라 사진공모전이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사진공모전이었어요. 거기서 입선을 했으면 입선하기도 그때는 힘든 거에 입선을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사진이라 우리 집에 유일하게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 여행입니다. 이 호주도 여행을 밤에 갔다가 혼자 나가서 이렇게 야경을 찍고 오는데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막 지기 전인데 찍고 이 사진은 여행사진 공모전에 입선이 됐어요. 지금 사진 하시는 분들은 여행사진 공모전에 입선하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뭐 사진이 7,000점, 8,000점씩 모이는 데서 30점 올라가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입선이 됐어요. 이거는 야경까지 찍고 왔던 오페라하우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캐나다 사진이에요. 캐나다 그 여행권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여기는 밴프 국립공원에 중간에 보면 레이크 루이스라고 호수가 있는데 세계 10대 절경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여기는 빙하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이렇게 엔터테이너예요. 혼을 불어주고 오면서 사람들한테 동전을 받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넣고 이 사진이 또 여행사진 공모전에 입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연히 집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아침에 신문에 무슨 이런 광고가 크게 걸린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인데 하고 보니까 제 이름이 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한항공에서 이전에 입선된 사진을 광고에다 이렇게 이용해서 전국으로 아주 유명해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2004년도에 네덜란드로 들어가서 벨기에, 독일을 한 바퀴 돌고요. 체코, 프라하, 헝가리 이렇게 해서 인스부르크에서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이때는 독일 아래쪽에 피신 지역의 노이슈반스타인 성이라고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성인 모양 같죠? 이것도 여행사진 공모전에 입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입니다. 체스키 크로럼프 이것도 중세 지역인데 이것도 입선이 됐었고요. 한 해 2개가 입선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다 잘 아시는 것이죠. 이 체코 프라하의 카를교입니다. 다리가 드라마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 2010년도 좀 제가 여행하는데 좀 뜸해졌어요. 제가 2010년도는 인도를 갔는데 북인도를 갔어요. 2010년도부터는 제가 작품 활동을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제가 사진의 매력을 잃었어요. 옛날에 필름 사진은 찍어서 찍은 대로 이렇게 나왔던 사진이 아니고 디지털로 전부 사진을 보정하고 만들어서 나오는 바람에 제가 사진의 매력을 잃어서 그 뒤부터는 작품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런 뜻도 있지만 사진은 그냥 제가 보정 않고 내는 사진은 번잡을 못해요. 그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제가 작품을 활동을 안 했었고요. 북인도하고 이렇게 네팔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여행을 했었습니다. 뉴델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타지마할이죠, 아그라. 여기는 네팔에 갔는데 그 난민촌에서 난민들이 텐트촌이 있는데 찍었어요. 근데 굉장히 얼굴이 밝잖아요. 여기는 버스만 쓰면은 올라와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처럼 물건을 파는 초등학생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라고 찍은 적이 있고요. 2011년도에 터키를 갔습니다. 아야소피아 사원, 유명한 사원이죠. 카파도피아 슈린제 전통마을이고요. 2012년도에 스페인을 갔습니다. 스페인은 마드리드로 들어가가지고 아래쪽 안달루시아 지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모로코까지, 모로코 아프리카의 첫 발을 처음으로 한번 디뎌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르투갈에서 돌아 나오는 여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마드리드에 있는 국립중앙우체국 건물이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죠. 여기는 콘세그라라고 풍차마을이고요. 여기는 안달루시아 지역에 가면 이게 카다레스 마을인데요. 정말로 우리 그 공작 시간에 텐트지로 접어놓은 그 공작물처럼 이렇게 전부 하얀 마을이에요. 이 마을 안에를 들어가 보면 정말로 그 꿈속 같아요. 모든 온 천지가 하얀색이니까요. 이런 마을도 있고요. 여기는 포르투갈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대 여름에는 자카르타로 들어가서 족자카르타 여기 발리까지 이렇게 돌아 나오는 코스로 여행을 했어요. 여기는 우부스의 계단식 마을 유명합니다. 여기는 3대 불교 사원 중에 하나라고죠. 보로부드로 사원. 여기는 화산 투어를 갔어요. 여기는 아침에 화산 투어를 새벽에 갑니다. 여기 화산이 실제 지금 타오르고 있는 곳을 보기 위해서 이쪽 산으로 올라가는데 새벽에 투어를 가는데 운해가 이렇게 멋지게 끼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진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럼 2013년대는 이 스리랑카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요. 이렇게 해서 가는 김에 남인도로 넘어가가지고 몰디브도 들렸다가 다시 남인도를 이렇게 한 바퀴, 예전에 북인도를 돌았으니까 남인도를 돌아 첸나이에서 나오는 곳으로 여행을 했어요. 여기는 스리랑카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장면이에요. 한 3년 전인가 7대6 사진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시되었던 사진입니다. 이건 마두라이에서 인도 사람이고요. 인도에는 힌두교계 종교 행사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 활동은 안 했지만 좀 희한한 장면들이 있어서 찍었습니다. 이거는 한피에서 찍었는데 실제 우체통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체통. 여기는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 역에서 이 스리랑카 사람들은 사진 찍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기차가 서 있는 순간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자기 찍어달라고 환하게 웃는 건데, 이 사람들은 사진 찍기를 참 좋아하는 민족들이에요. 2014년쯤에는 라오스를 갔습니다. 탁발행렬이 있죠. 라오스에서는 아침마다 이렇게 스님들이 탁발행렬을 합니다. 여기는 탁발 공양을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할머니를 찍었고요. 2014년은 꿈에 그리던 남미를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남미를 안 가려고 했어요. 남미는 왜냐하면 먼 거리고 또 가서 봐야 될 곳이 많은 곳이어서 제가 사실은 퇴직하고 시간을 길게 잡고 한번 갔으면 하고 아껴두었던 여행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껴둔다고 여행지가 내가 갈 때까지 몸이 건강하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을 너무 아껴뒀다가 발도 못 디디고 엄한 데만 돌아다니다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미를 도전하자 그래서 남미 이쪽 서부만 돌았습니다. 페루, 볼리비아, 칠레 이렇게만 돌고 왔어요. 근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동부 쪽을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돌아보면 좋겠죠. 여기는 마추픽추입니다. 2,300m가 넘는 공중도시잖아요. 제가 여행 다니기 전에 그 전에는 세계 여행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면 마추픽추를 제가 죽기 전에 가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 밑에 지역에서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껴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못 볼 것 같았어요. 산에 올라가면 눈이 껴서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랬는데 마추픽추 딱 올라가서 여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렇게 많던 구름이 싹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맑은 장면을 처음으로 보고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기는 남미의 전통 옷을 입고 있는 남미 전통 여인네고요. 여기는 우유인입니다. 우유인.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다고 우유인이 소금 사막이죠. 여기는 이카 사막인데요. 우리가 좀 말로만 듣던 오아시스예요. 정말 이 지역은 전부 사막이에요. 근데 물이 있는 이곳만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아시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잡아봤어요. 그 다음 2014년에는 미얀마를 갔습니다. 미얀마에는 우리 EBS에서 나왔어요. 2,400개 천불상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반영까지 해서 한번 찍어봤더니 사진 괜찮죠? 미얀마 소수민족인데 시장에 갔다가 만났던 할머니예요. 그 다음에 미얀마 핀다이어 지역에 갔더니 이 앞에 이 지저분한 물에서 빨래하고 남자고 여자고 다 나와서 목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핀다이어에서 찍었고요. 여기는 우베인 다리라고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예요. 목조다리로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인네오스의 수상가옥이고요. 그 다음 2015년도에 중남미를 갔어요. 멕시코로 들어가서 과테말라를 돌고 이 칸쿤에서 푸바까지 이렇게 돌아나오는 코스를 갔습니다. 여기는 치첸이사예요. 마야 유적지죠. 그 숲속에 있던 것이 발견된 거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거 보니까 엄청난 피라미드예요. 이게 이 사람들 이 계단이 365개래요. 이 사람들은 마야인데 그 당시에 이미 1년이 365일의 변화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썼던 우물입니다. 세노테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옛날에 우물로도 쓰고 또 일설에 의하면 여기에 뭐 수장을 하기도 했다고, 기원을 하면 수장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여기는 과테말라 안티구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과나우아토고요. 마을이 아주 아름다워요. 이 먼 발치에서 보면 컬러풀하고 색깔들이. 여기는 쿠바입니다. 쿠바에 가면 이처럼 영화에서 볼 법한 이런 오래된 올드카가 실제로 아주 많이 돌아다녀요. 2016년에는 지금 이 책의 모티브가 된 발칸이고요. 아까 봤던 사진들입니다. 프리모스텐이라고 이 섬 마을이고요. 여기 아까 그 라스코텐데 여기는
강 위에 지어진 마을이에요. 강 위에 마을이 신기하죠. 여기는 예루살렘의 대표원이 전부 포도밭입니다. 와인너리가 있고. 2016년 겨울에는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를 갔어요. 여기는 랑카이에서 있는 스카이브리지인데요. 계곡과 계곡 사이를 연결해서 다리를 놨고요. 이쪽 계곡이 더 높은 데서 이렇게 찍으니까 꼭 새의 형상을 해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싱가포르고요. 아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여기는 섬 투어를 갔습니다. 푸켓 지역 끄라비 제임스 본드 아일랜드라고 007 영화에 나왔던 섬이에요. 여기는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도시인데 페낭 도시는 벽화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 이 벽화가 제일 유명해요. 그 많은 페낭은 여행을 가면 벽화 찾아다니기가 여행의 컨셉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벽화가 이거예요. 실제 자전거고 여기는 벽화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요. 말레이시아 대학생들이 사진 찍는 모습을 제가 담은 거예요. 예, 지금까지 여행 흔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닌 여행지는 뭐 3일, 5일 다닌 건 말고요. 15일 이상씩 다닌 곳만 제가 한번 겪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제가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지는 코카서스 3국이에요. 코카서스 3국은 여기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아제르바이잔으로 입국을 해서 여기 조지아를 돌고 이렇게 아르메니아로 이렇게 나올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벌써 다음 여행지에서 어떤 사진들이 찍혀나올 것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진 한 장이 저를 여행 가게 만들었고요. 제가 결국은 오늘 이렇게 책까지 쓰게 만들었다는 저의 역정을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여행을 왜 다니느냐.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은 알듯 모르듯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자기 잃어버린 자기를 찾으러 간다, 여행에서 길을 찾는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러 간다, 알듯 모르듯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고요. 여행에 가면 설렘이 있어요. 제가 이 책에도 며칠 쓴 적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유적지가 나를 감동시킬 것인가, 또 오늘은 아침밥을 먹고 딱 나가면서 오늘은 어떤 자연이 또 나를 놀라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설렘과 기대 때문에 여행을 해요. 여행하는 동안은 매일 설레고, 여름 여행을 계획해 놓으면 3월부터 설레요. 그곳을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곳은 어떻게 생겼을까. 설렘과 기대 때문에 저는 여행을 한 것 같고요. 설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설렘은 어떤 설렘일까요? 첫사랑의 설렘이에요. 첫사랑은 설렘만큼 큰 설렘은 없어요.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설렘을 주면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에서 설렘을 많이 갖고 행복을 가져서 저는 여행이 행복이다라는 표현을 잘 좋아해요. 이번 그 출판사에서 서평을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써줬는데요. 어떤 교수가 인문철학자가 행복을 정의를 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 제자가 선생님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의지적으로 꺼낸 것이 여행을 가십시오. 여행 가면 참 행복합니다 라고 했다는데, 여기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행이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책 검색해보면 이 글이 올라와요. 제가 써놔서 여행에서 얻는 즐거움은 행복하게 되는 가장 크고 강력한 수단인 것이다 라고 제가 중원부원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그 여행 친구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이 책을 같이 공동 써주신 김은주 작가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나오면서 자기를 좀 일단 여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현재 한정도 선생님하고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고요. 그런데 김은주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셨을 때 저희까지 오던 선생님이셨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정보를 주신 우리 한준호 작가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